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긴급하게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이제 시작해야지 해갖고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려놨었는데 막상 그 뒤로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단 내가 내 얼굴 나오는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부분을 느껴서 한동안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리를 좀 더 하다가 이제는 얘기가 조금 나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촬영할 내용은 제가 35mm f1.4 GM 렌즈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저도 조금 제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35mm f1.4 렌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소니에서 만든 GM 렌즈고, 아시다시피 G마스터 렌즈, 그러니까 GM 렌즈는 소니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렌즈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성능 지향의 렌즈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35mm G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나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딱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35mm의 f1.4 렌즈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스펙들보다 더 가볍고 작은 렌즈라는 얘기고요. 근데 또 이제 차트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쪽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렌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던 렌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게 그래서 정말 고성능인 게 맞아? 이 사이즈에 이 성능이 진짜 나올 수 있어? 라는 부분이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이제 약간 방향성은 살짝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작고 가벼운데 고성능일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과정에서 이제 안 좋아지는 점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가 작고 마운트 크기도 작고 의도치 않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의도치 않은 건데 어쨌든 경박단소를 지향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 마운트의 마운트 내경이 다른 미러리스 브랜드들보다 좀 작은 편인 것도 아마 알고들 계실 거고, 바디 사이즈도 굉장히 작은 편이죠. 지금 이 영상을 알파 7C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요 정도 사이즈의 풀프레임 센서가 들어가 있는 카메라라는 건 사실 놀라운 수준이죠. 근데 어쨌든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영상을 함께 이용하는 제품이라고 이제 좀 정의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영상은 이제 캠코더 쪽, 시네캠 쪽 라인이 굉장히 탄탄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점이고, 이제 그래서 태생적으로 그쪽의 영역을 좀 건드릴 수 없는 카메라가 바로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알파 1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많이 좀 변했는데, 어쨌든 소니도 제품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소니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는 풀프레임 센서를 장착했든 안 했든 간에 조금 이제 자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등급을 좀 가볍게 다닐 수 있는 유저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필드에서의 활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방향에서 렌즈들이 좀 개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55mm 1.8 렌즈 같은 렌즈들이 나올 때는 좀 경박단소하게 나오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뭐 50mm 이제 1.4 사이즈 렌즈, 그다음에 2470 GM 렌즈, 70200 GM 렌즈, 이런 렌즈들이 이제 좀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됐는데, 얘네들을 보면은 이때는 우리도 한번 사이즈를 키워볼까?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35.4 렌즈와 반대로 그때는 또 동급 이제 동체급의 렌즈들 중에서는 또 굉장히 크고 무거운 편에 속하는 렌즈들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 뒤에 한 2017년 이후에 나오는 렌즈들부터는 방향이 또 바뀌어서 동체급에서 가장 작고 이제 고성능을 추구하는 뭐 약간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100, 400 GM 렌즈 같은 것도 그렇고 135mm GM 렌즈도 사실 동체급의 렌즈들 중에서는 가벼운 편에 속하죠. 그 정도들도 있고, 아예 이제 아니면은 뭐 또 대표적인 예로 이제 1635 GM 렌즈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는 20mm f1.8 G 렌즈나 35.4 GM 렌즈 같은 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동체급 중에서 작고 가볍지만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렌즈들을 개발하는 걸로 로드맵이 수정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태생적으로 35.4 GM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 렌즈에서 일단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보시면은 렌즈를 움직였을 때 안에 이제 모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죠. 예, 이게 굉장히 막 어떤 게시판 같은데 단골 질문이기도 한데, 안에 있는 이제 AF 모듈이나 손떨방 모듈이 움직이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렌즈는 똑같이 XD 리니어 모터를 채용한 렌즈인데 35.4 GM 렌즈는 그 부분이 전혀 이렇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지금 뭐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생산 뭐 프로덕션 이슈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렌즈들이 초기에 이제 첫 생산되면서 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것 같진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추측은 뭐 설계 생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수율을 맞추기 어려워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있는 XD 리니어 모터가 움직이지 않는 거는 설계 방향이 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변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635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1635 GM 렌즈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설계단에서 이제 좀 약간 왜곡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손실을 감수하고 대신에 이제 해상력이나 다른 부피, 무게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낸 렌즈라고 볼 수 있는데, 대신 그만큼 이제 화각이 조금 좁아지는 경향이 있죠. 16mm, 그래서 1635 GM 렌즈는 동급의 렌즈들 중에서 화각이 좀 좁은 편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35mm f1.4 GM 렌즈도 일단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단한 얘기지만 렌즈는 광학 기술이잖아요. 카메라는 전자 제품이죠. 근데 렌즈는 아무리 전자조리개 제어 같은 게 들어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성능을 낼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설계를 굉장히 잘한
엄청난 뭐 예를 들면은 뭐 플라나 조나 이런 식으로 뭐 렌즈 설계에 대한 어떤 뭐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갑자기 와 우리 진짜 개쩌는 설계를 만들어서 다른 데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은 한 1년 2년 뒤에는 다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사실 그 소니, 니콘, 캐논, 뭐 파나소닉 등등 이런 회사들이 같은 초점거리랑 같은 조리값을 가진 렌즈라면 굉장히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고, 그게 아니면 뭐 더 크면 클수록 좋다던가 더 무거울수록 좋다던가 등등의 차이가 있는 거지. 약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큰 틀 안에서 모두 비슷한 성능을 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한 8년 전 렌즈긴 하지만 이제 시그마의 아트 35mm보다도 더 작고 가벼운데 훨씬 더 고화질을 갖고 있는 이 렌즈도 분명히 어떤 지점에서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을 거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설계단에서의 변화가 있어서 요 엑스디 리니어 모터 같은 경우도 안 움직이는 쪽으로 변한 게 아닌가. 아마 이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초점을 잡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뒤로 움직이는 구간이 줄어들어서 뭐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사실 또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AF 속도가 그만큼 빨라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의 평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빠르지는 않다고 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어쨌든 뭔가 이렇게 뭘 하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전문 엔지니어는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사실 그 부분 외에는 저도 이제 오늘 요거를 받아봐서 특별하게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고, 실사용은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사용을 해보면서 이제 그래서 이 렌즈가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지금 뭐 일본에서 생산 중단 아니 발매 연기 공지가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발매 연기 공지죠.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약간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루머를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본질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렌즈의 생산 뭐 발매 연기 공지를 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렌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닌지는 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 같고요. 이제 예전에 1635 GM 렌즈도 리콜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량 자체가 거의 뭐 많지 않을 테니까 사실 리콜을 하게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근데 무슨 이유로 그걸 하게 되는지는 사실 좀 시간이 지나야지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음번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나 혹은 실제 사용하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렇더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뭐 굉장히 어떤 썰에 가까운 얘기였지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아니야 댓글까지면 될 것 같아요. 알람 설정까지는 안 하셔도 되니까 요 정도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